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요새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 그 가족 건강에 챙기기, 요게 오늘의 주제이고요. 요것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도 많이 알려져, 얘기를, 요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마음앓이, 불안하신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이런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지, 처음 겪는, 인생에서 없는 이런 코로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이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되짚고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가 비단 지금 현재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인류 역사상 감염병은 꽤 이렇게 벌어져 있었고, 이게 이제 이 패스트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 이 14세기에 이 소위 알려진 패스트, 쥐가 옮기는 이 흑사병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당연하죠. 내 주변에 3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뭔지 모르는 무지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코로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알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 달라져 있죠.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사실 바이러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바이러스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었는데, 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은 데도 못 가고, 집에서 근무도 하게 되고, 수업도 집에서 하기도 하고, 가정,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실제로 관심사들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셜미디어나 코로나19 이후로 관심사들이 많이 변했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여행, 맛집, 미세먼지 이런 게 1, 2, 3위였다면 지금은 전혀 우리 생각 안 하고 있죠. 집, 책, 산책, 이런 순으로 키워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데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 사람들이 경계돼서 사람을 경계하기도 해요. 의심도 많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심리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공포, 혐오, 분노, 우울의 지속 단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상상 코로나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열나고 기침했는데 가슴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코로나는 아닌가요? 두 번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그래. 왜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돼? 그러면서 자꾸 화내고, 가끔 버스에서 심각하게 버스 기사를 때리거나 이렇게 폭력을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나의 불편한 걸 남한테 탓을 하고 희생양 찾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혐오가 지나가고, 또 이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이제 안타깝고 분노, 절망을 보이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 장사 안 되는데 나 이래가지고 어찌 사나? 그러다가 너무 처지고, 이제 못 나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멍해지고, 일도 안 잡히고, 나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도 못 만나게 되고,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일상화되면서 너무 이제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더 악화되면, 너무 장기화되면 정말 우울감이 극대화돼서 정말 원치 않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돌보는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린이나 청소년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서 하나만 딱 집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겪는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요거 얘기 조금만 더 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 또 혹은 공부 못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면 모두 다 예스 하실 거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정신과 의사를 교육하는 교수님한테 4년 내내 들었던 얘기가, 아이를 불안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생겨서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중학교 근해 공식이 눈에 들어오나요? 또 아기 때 엄마 나 아이스크림 했는데, 뭘 아이스크림?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사주면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이렇게 살펴요. 왜냐면 그때는 엄마가 아이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요 영역만 더 발달하고 다른 인지 기능 자체는 반대로 떨어져요. 그러니 뇌 기능이 불균형을 일어나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보니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아이한테도 안정감을 전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고요. 또 인터넷에 너무 빠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핸드폰 게임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자녀의 건강을 지킬 때 항상 민감하고 일관되게 아이한테 잘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거 양육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 마음 방역을 말씀을 드리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이랑 종일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코로나 걸려서 무섭기도 한데 애들은 막 마스크도 안 쓰려고 하고 소리 지르게 돼요. 여기 와이프도 맞벌이라서 이 맡길 데도 없는데 나요 이 회사 일도 많은데 애들 와서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욱하게 돼요. 애들이 끝나고 놀아달라면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 힘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힘들어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지나갈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뭔지 아이한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아이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말을 하니까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 교육을 하기도 전에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요새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때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부터 물어본 다음에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야. 요게 궁금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같이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랑 같이 찾아볼까? 여기.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를 내용을 같이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봤으면 이제 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는 건데 아까 일상생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많이 짜면 안 되죠. 여러분 작심삼일이고 어렸을 때 이렇게 생활기록부 뭐 이렇게 시간표 짜지만 절대 못 지켜요. 저는 또 이렇게 외래 오신 저희 환자분들한테 나아지고 있을 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려요. 그냥 반 이상만, 그냥 55%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하시다고. 그렇게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이거를 아이랑 같이 짜시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어때? 너 약속했지? 잘하면 엄마가 스티커, 칭찬 스티커 줄 거야. 못하면 요거 하나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랑 계약은 아니지만 아이랑 같이 정하면서 아이가 직접 참여한 만큼 더 직접 자기가 한 만큼 아이가 더 잘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율성도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거 자체가 아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움직이지만 결국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뇌가 시키는 거거든요. 내 몸을 쓰면서 뇌의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또 아이 수준에 맞게 우리 슈퍼맨처럼 이렇게 당당히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얍! 어때? 금방 풀리지? 이렇게 하면서 슈퍼맨 이완법 이렇게 슈퍼맨처럼 하기도 하고 우리 못난이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까? 엄마랑 같이 셋 하면서 만드는 거야. 못난이 얼굴을 모으는 거야. 하나 둘셋 이렇게 이 아빠 못난이지 엄마 못난이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이렇게 탁 푸니까 어때? 기분 좋아졌지? 이렇게 긴장을 푸는 법을 아이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아이한테 제가 이제 꼭 패스트푸드나 혹은 시켜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주말에는 제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계란찜도 이렇게 다시마 국물 내서 해주고 간장으로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간장 고기, 소고기 볶음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또 아이한테 이렇게 장갑 끼워가지고 이렇게 쌀을 씻게 해본다거나 오늘 나오기 전에도 초밥 애랑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초밥 주물주물하게 해서 같이 초밥 만들어서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먹고 놀고 사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랑 또 뭘 또 같이 할 수 있는지, 또 음악을 하신다면 혹은 노래를 아이가 좋아한다면 애들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혹은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보드게임을 같이 하거나. 저 어렸을 때 부루마블 했던 게 굉장히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부루마블 게임이나 보드, 또 혹은 애기 사진, 우리 애기 정말 애기였는데 언제 이렇게 컸지? 아이 사진첩을 같이 본다거나 이렇게 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하루는 또 나를 돌보는 날도 또 있으셔야 돼서, 하루 정도는 혹은 몇 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정말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요새 살아오시면서 가까운 걸로 작년, 올해 통틀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멍 때리는, 폰 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멍 때리면서 편안하게 한 시간이 몇 분이라도 있으시나요? 잘 없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에 계속 시달리고 출근하는 거 준비해야 되고 애들 밥 차려야 되고, 이 중간에 쉼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 있구나라고 느껴야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이불킥하지 않고 계속 후회하고 반추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반추가 속아 이렇게 여물을 씹는 게 반추인데, 계속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지죠. 이 생각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하는 혹은 아이가 하는 일 자체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엄마가 의사셨는데 대구 지역으로 이게 진료하러 가시면서 아이한테, 이게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게 엄마 일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키는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건데, 아이한테 우리가 이 엄마 아빠 하는 일의 가치가 어째서 우리 가족을 같이 살아나가는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거죠. 아이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는 건데, 요 얘기 조금 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아청소년 학교에서 코로나19 청소년용을 따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코로나19 이게 뭔지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알게 이제 아이들은 직접 청소년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고, 자꾸 SNS나 이렇게 가짜뉴스 이렇게 하지 말고 요새 애들 말로 찐 정보, 진짜의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이제 학교를 안 가다 보고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너무 게임에 하고 있고는 늦게 자거나 이러면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SNS에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과 또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비난과 이런 게 아니라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지, 마음 건강 지침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염병으로 고생을 하시니까 마음을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고 이겨내자, 면역력을 키우자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는, 불안이 굉장히 떨고 힘들어하지만 이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코로나에 걸릴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불안이 있어야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불안은 뇌 안쪽에서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또 이런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에서 자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원시시대 호랑이가 덮치는데, 저 호랑이가 나한테 한 40m쯤 있고 저 호랑이가 시속 40에서 60km로 오면 나한테 지금 몇 초 안에, 이렇게 하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호랑이를 보자마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헐떡거리고, 그 다음에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땡땡해지고 입이 바짝 마르고 눈이 커지는, 이런 내 몸의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마음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게, 그게 더 정상입니다. 또 이제
너무 많은 뉴스들을 계속 이렇게 들어보면 코로나 재감염 됐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너무 가짜 뉴스에 너무 힘들어지시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잘 모르니까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꼭 필요한 정보에만 딱 보시고 SNS나 또 이런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중요한 정보에만 좀 보시라. 또 이런 사람들 또 걸렸던 사람들, 걸리게 한 사람들 혐오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회를 또 악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SNS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로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사실 이제 요 근래에 디지털 교도소라는 데가 문제가 있었죠. 또 하나는 이제 불안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어쩔 줄 몰라면 뇌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게 몸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이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라고 나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발짝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십시오. 아, 내가 좀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 많이 쓰셨잖아요. 나는 영이랑 뭐 놀았다. 나는 누구랑 가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너무 맛있었다.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게 내 감정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시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게 되면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뇌가 아니라 이성의 뇌, 알아차리는 뇌, 이런 거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내가 없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데 요거에 묶여 있다면 결국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 이런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혼자고 섬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외로워지죠. 그럴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또 가족과도 만날 수 있고 위생 잘 챙기면서 소규모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이게 보시죠. 가치 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볼게요. 돈 버느라고 혹은 직장 생활 하느라고 또 다들 요즘 맞벌이 하니까 애를 못 보고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애를 못 봤는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애도 유치원을 닫으니 애랑 하루 종일 있게 돼서 힘들어 하기도 하시지만 또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얘가 뭘 좋아하는지 또 딸내미들이 미미 인형을 좋아하는지 어떤 인형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아이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특히 아빠들은 나도 돕잖아. 요즘 많이들 이렇게 애들 잘 돌봐주시긴 하는데 종일 돌봐본 경우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이들과 지낼 때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적인 생활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꼭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오셨을 때 뭐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렇게 여쭤보세요. 식사 잘 하시느냐? 혹은 뭐 대소변 별 문제 없으시냐? 또 이런 거 처음부터 물어보죠. 또 개인 위생관리 이런 거 잘 하시느냐? 꼭 치매 노인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지, 특히 수면 문제 잘 주무시는지, 식사와 수면 이런 거 항상 운동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런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똑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정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너무 늦게 자고 이 불규칙하게 되다 보면 처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기력해지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어딜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취약하고 아픈 분들한테 이 도움을 주고 신경을 쓰자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볼게요. 예전에 80대 어르신이 부산에서 마스크가 한참 귀할 때 자기가 의료보호 대상자시라서 동사무소에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재봉틀도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이렇게 마스크 자체가 20 몇 개를 만들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드셨겠냐면은, 이거 자체가 주는 파장이 크죠. 이 뉴스를 보고, 아, 80대 노인도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요걸로부터 힘을 얻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사회적인 연대의 감정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는 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하게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응원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내가 힘들면 주변에 정신과나 또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 자리를 빌어서 영등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여러 이렇게 노력하신 선생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주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 이 상담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재난에 따라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지시면서 이렇게 돼요. 정신건강학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지기도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좀 양면성 있는 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감기 많이 걸렸던 분들은 작년부터 올해 감기 덜 걸리셨죠? 실제로 아이들도 안 아파요. 이게 마스크 쓰고 손 잘 씻다 보니까 감기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너무 지속되면 이 재난 회복에 따른 이 반응들이 있는데, 처음에 충격기가 오고 밀월기가 와서 이제 으쌰으쌰 하다가 너무 지쳐서 환멸을 하게 되고,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되고 회복되는 게 몇 년 가기도 해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충격을 받고 영웅을 찾고 이렇게 K 방역 잘했다 이렇게 했다가 공동체 결속이 있었지만, 이제 지쳐서 환멸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예를 들면 내가 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위험할 때는 코로나19 조심하다가 다 끝나니 이제 내 일상이 없어지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불안에 대해서 통제하는 게, 불안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내가 왜 걱정하는지, 뭐가 걱정인지 요에 이름을 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거를 구별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두시고, 코로나19처럼 할 수 있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를 몰입하거나 의미 있는 걸 찾아가거나 명상을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통제에 대해서 이게 내가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서, 그래 뭐 친구 안 만나는 대신에 우리 애들을 좀 커나가는 걸 더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불안에 대해서 결국 통제를 못하는 큰 이유가, 너무 부정적인 확률을 과도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요게 잠깐 얘기를 드리면, 말기암에 걸리신 분들이 마지막에 당신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말기암이신데 지금 이 순간 어떤 게 힘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내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했던 게 지금 굉장히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과도한 염려와 부정적 확률을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니 불안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안은 당연히 겪을 수 있고,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남들도 겪는 거구나. 이 불안이 당연한 거구나. 정상적인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불안의 야지를 정상 범위를 넓히면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외적이나 혹은 이 야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위협에 대해서 살아남게 하게 했었고, 코로나19에서도 손을 잘 씻게 해서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거 꼭 말씀드릴게요. 재난이 있었을 때 마음을 건강을 지키는 거는, 사람을 돌보는 거는 결국 우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옥시토신 얘기했지만, 내가 건강해지고 남을 위할 수 있음으로써 이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나를 돌보게 되고 내 어떤 이 생존율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유대가 중요한데 이게 못 돼서 힘드시다면 다른 안전한 방식으로 찾아가면 되죠. 전 세계적으로 블루존이라 해서 100세 이상 노인이 제일 많이 사는 평균 수명이 높은 곳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인 연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살아도 조카가 들여다보고 혹은 빵집을 가도 주인들이 알아보는 이런 구조가 돼 있었는데 결국 우리도 사회적인 연대, 이어지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에 대해서 오해를 마시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는 2m 혹은 1m 이렇게 이상 두고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 저기 지방에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또 멀리 떨어진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또 카톡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가까이 가져가면서 사람들끼리 연대감을 이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정신과에서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냐면 치료 동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내원에서 오셨을 때 어려움을 잘 듣다 보면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마음의 짐을 덮고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 동맹을 정신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사회적 연대감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